1932년 일본이 중국 상하이를 침략한 상하이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일본은 상하이 사변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선전하는 한편 쇼와 일본 천황의 생일인 천장절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 날짜는 4월 29일, 장소는 상하이 훈커우 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윤봉길 의사가 기념식장에서 폭탄을 투척하였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일본 육군대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폭사하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커우 공원 의거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그해 12월 19일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육군 형무소의 공병 작업장에서 총사령으로 처형됩니다. 이봉창 의사가 교수형으로 사용된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일반적으로 총사령이 교수형보다는 그나마 비교적 명예로운 죽음이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윤봉길 의사의 처형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처형된 뒤 그 유해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길목에 아무렇게나 묻혔습니다. 훗날 가까스로 다시 발견되기 전까지 그 길목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윤봉길 의사의 유해가 묻힌 땅 위를 밟고 다녔습니다. 오늘날 윤봉길 의사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 중 한 명인데 이와 같은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한국인을 모욕한 것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분했기 때문인지 윤봉길 의사의 죽음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제가 윤봉길 의사를 총살할 때 이마를 쏜 것은 일부러 일장기 모양이 나오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윤봉길 의사가 처형된 사진을 보시죠. 이마를 묶은 흰 천에 동그라미 하나가 보이시나요? 앞의 사진과 비교해보면 이 사진은 아마도 사형 직후에 찍힌 사진이었을 겁니다. 사진 속 동그라미는 일장기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일제가 일부러 윤봉길 의사를 모욕하려고 이마를 쏴서 일장기 모양이 나오게 했다는 주장이 나올 법도 합니다. 실제로 요즘에도 소녀상에 일장기 등을 꽂아서 모욕하는 일본인도 있는 걸 보면 그럴듯하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윤봉길 의사가 처형될 때 생긴 동그라미는 정말 일장기였을까요? 확인을 위해 당시 일본에서 집행된 총사령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시 총사령 집행과 관련된 사진이나 자료를 찾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봉길 의사의 처형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인 1936년에 일본에서 226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관련자들이 총사령으로 처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영화나 드라마, 소설에서도 종종 묘사되곤 하는데요. 사진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화 중신과 청년장교, 육해군 유혈사에 묘사된 총사령 집행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처형되는 청년 장교들은 선체로 십자가에 묶였고 천으로 눈을 가린 상태에서 총사령을 당했습니다. 다음으로 영화 동란에 묘사된 총사령 집행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수형자가 선체로 십자가에 묶인 것은 비슷합니다. 다만 천이 눈을 가리지는 않고 이마를 묶은 채인데 거기에는 검은 동그라미가 사형 집행 직전 미리 그려져 있습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어느 영화의 총사령 집행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수형자의 무릎을 꿇린 채로 총사령이 집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영화 동란에 묘사된 탈영병의 총살 장면입니다. 이 자료들은 영화 장면이지만 아마도 당시 군에서 집행한 일반적인 처형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총사령을 실시할 때는 형틀, 사격 방법 및 절차 등 정해진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생각해보면 윤봉길 의사를 총살할 때 일부러 일장기 모양을 만들었다는 것은 윤봉길 의사 사진만 놓고 추측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윤봉길 의사는 군법회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고 사형은 육군 형무소 안에서 집행되는 등 주도 면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과정이 실제로는 마치 전장에서 아무렇게나 처형한 듯 엉성합니다. 형틀은 규정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근처에서 막 잘라낸 듯한 나무와 부목을 결합하여 만들어졌으며 윤봉길 의사를 집단 위에 무릎을 꿇린 상태였습니다. 일제가 윤봉길 의사를 처형하며 모욕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인 독립운동가가 죽어갔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일제의 한국 식민 지배가 어떤 방식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제가 윤봉길 의사를 처형하면서 모욕하고 심지어는 그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했었지만 그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45년 9월 2일 이미 패망한 일본의 사절단이 항복 문서에 서명하기 위해 미국 해군의 전함 미주리호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사절단 대표는 시게미스 마모루였는데 곧 훈커우 공원 의거 때 중상을 입어 다리를 잃은 인물이었습니다.
시게미스 마모루는 그 몸으로 항복 문서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는 분명 시게미스 마모루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불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한편으로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미국 등 연합국에 항복했지 결코 우리에게 항복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훈커우 공원 의거를 기획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연합국 정부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패망에는 분명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의 투쟁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장면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뉴스 기사를 인용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게미스 마모루는 일본 항복 내각의 외무상이다. 그는 한국인 애국자에게 상하이에서 수년 전 부상당했으며 의족으로 걷는다.